네, 반갑습니다. 한국지식자산연구원의 하홍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그 해 말에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가장 이슈가 되었던 쟁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조금 혼선을 드리게 된 것 중에 하나가 10대 뉴스라고 책에는 인쇄가 되어 있으면서 주요 이슈라고 변경을 한 이유가 10대 이슈를 지금 현 단계에서 딱 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말쯤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12월 말쯤에 아마 10대 뉴스라고 해서 따로 공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혼선을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 또 나중에 발표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이게 예측이 조금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12월 말쯤에 혹시나 두 사람이 앉아서 손을 잡고 해결을 해버리면은 이게 이슈에서 전혀 벗어나 버리니까 일단 확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이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은 매년 연말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체의 이메일이라든지 기타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체 이슈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된 이슈들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10대 뉴스라고 일반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슈를 10가지를 선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되었던 것이 4차 산업선도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 부분들이 가장 지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제일 많은 표를 차지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10월에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우리 특허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기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우선심사,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심사라든지 핵심 특허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국가 R&D 지원 강화라든지 직접 무역 수지 개선 지원이라든지 해서 우리 특허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만의 공통적인 부분이 아니고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역시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에 물론 한정적인 데이터이긴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에 부정경쟁 행위의 유형으로 넣어서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많은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서 이제 4차 산업 선도 기술 등의 특허 확보 부분이 선정이 되었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선정된 것이 올해 아주 핫 이슈가 되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되어서 현재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식재산에 국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식재산이 촉매나 촉발의 기능을 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에 IBM에서 근무하던 중국인이, 그러니까 중국인인데 미국에서 대학을 공부를 했고 대학원을 공부를 해서 IBM에 취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취직했던 IBM에 근무했던 중국의 엔지니어가 그 핵심 코드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가위생계획위원회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코드를, 소스 코드를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촉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애플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되는 기술을 중국의 직원이 빼내어서 기소가 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쟁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중국은 이미 전 세계 국가로부터 사실 지식재산과 관련되어서 침해의 오명을 쓰는 국가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부분들이 촉매가 되면서 결국은 미중의 분쟁으로 또는 지식재산 관련되는 충돌로 이어져서 현재는 양쪽 국가들이 다 관세의 폭탄을 서로 투하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두 사람이 만나서 일단 악수를 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추이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현재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과 지식재산에 관한 부분들이 올해의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남북 교류 협력 관계가 남북 교류 협력 확대와 지식재산 간의 어떤 기능 또는 역할의 부분인데, 이제 2018년 4월 27일 우리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뭔가 아주 급진적인 아주 발전적인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재산과 관련되어서도 뭔가 협의를 하거나 논의가 되거나 협약이 체결되거나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은 물밑에 있습니다만, 우리 저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남북 지식재산 교류 협력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오늘 여기 나와 계시기는 합니다만, 뭐 이분들께도 여쭤봤을 때 들었습니다만, 아직 북한 쪽에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컨택을 어떤 분에게 해야 될지조차도 조금 미정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류 부분들도 급격하게 논의가 되어 왔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상호 출연이나 인정 부분이나 또는 로드맵이나 합의서나 협력 위탁 경과 관련되는 그런 논의들이 조금씩 진행이 되어 왔고, 아주 핫한 이슈로 올해 선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한류 확산입니다. 이 부분들은 뭐 한류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지만, 올해 저희 세대는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방탄소년단이라 그래서 BTS가 갑작스럽게 부각이 되면서 방탄소년단이 미국에 상표 출원을 했었습니다. 상표 출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 시장에서 BTS와 관련되는 상표에 대한 침해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인 스페타 교수라는 분이 경제학 로스쿨에 있는 분이 방탄소년단에게 이제 뭔가 제언을 하기를,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침해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침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지금부터라도 그 지식재산의 권리 보호나 지식재산의 어떤 확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제언을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류와 관련되어서 지식재산 확산이나 지식재산 보호 문제가 올해 처음에 대두된 문제는 아니지만, 급작스럽게 BTS가 뜨면서 이 부분들이 아주 핫한 이슈로 다시 재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기술에 대한 조기 권리화 부분들이 핫한 이슈로 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 특허청에서 이미 4월 24일 날 7대 핵심 기술을 선정을 하고요. 7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해주겠다라고 이미 먼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를 다 아시는 것처럼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일반 심사 기간보다는 3분의 1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특허 심사가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 6개월 이내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권리화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4차 산업혁명의 7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내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을 시켜주겠다라고 선언을 냈었고요. 그 이제 7대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이나 3D 프린트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디자인 우선 심사 부분도 2018년 1월 2일부터 아예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선 심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기술 또는 그러니까 특허와 관련되는 기술 또는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특허청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조기 권리화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것도 올해의 다섯 번째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가 기술 탈취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정경쟁 방지법이 전 세계적으로 부정경쟁 방지법의 보호 내용이나 보호에 대한 강화나 그리고 보호의 영역 확대 부분들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올해 중국에서도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하고 일본에서도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하고 한국도 역시 부정경쟁 방지법을 개정을 하면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모방 방지 규정을 명시했었습니다. 디자인 모방 이야기죠. 외형 모방 이야기죠. 외형 모방에 대한 모방 방지 규정을 명시해서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하지 못하도록, 이게 근간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기술 탈취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부정경쟁 방지법에 아예 명문 규정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 행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11월 27일 날 통과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재 영업 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이하의 손해배상, 그래 돼 있고요. 국내에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물론 그 뒤에 2배에서 10배까지의 손해액의 2배에서 10배까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아예 15년, 그러니까 해외 유출하는 경우에는 15년, 국내 유출하는 경우에는 10년, 그리고 벌금도 아예 10억과 5억으로 상향해서 벌칙을 굉장히 강화하고자 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위를 통과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경쟁 행위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 기술 탈취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거나 보호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 이슈로 떠올랐고요. 그리고 7번째 부분은, 이거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난 1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인데, 이게 지식재산에서도 역시 무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과 관련되어서 중소기업 벤처부와 특허청이 협력을 해서 뭔가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펴내고 있고,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 사업, 그리고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18년 글로벌 IP 스타트 기업 육성 사업 등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식재산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서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되어 왔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들도 역시 우리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슈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구체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식재산과 관련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헬스와 의료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늘 어차피 이슈로 신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정도 있다 하고 소개만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헬스와 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기타 급격한 출원의 증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째 부분이 이제 유전자 가입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슈로서 발표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따로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유전자 가입 특허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게 뭐 특허의 침해니 기술의 탈취니 또는 도둑질이니 해서 신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고요. 역시 삼성에 대한 벌크 핀펫 특허 분쟁도 역시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핵심 이슈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물론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로 조금 해묵은 분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하고 애플에 대한 특허 분쟁이 여기서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7년 만에 합의가 되면서 삼성과 애플의 분쟁이 종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좋은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삼성에 대한 특허 분쟁은 아주 2011년부터 7년 정도까지 아주 이게 좀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었고, 삼성에서 불리한 현상도 맞이하기도 했었고 여러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애플과 삼성 사이에 뭔가 화해 임무가 조성이 되면서 합의가 진행되었다라는 게 올해 또 다른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의가 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처음 시도해야 될 부분인데요. 2018년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9년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뭔가 전망이라도 좀 해볼 수 없겠느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관련된 연구를 하는 전담기관이라고 하면서 2019년에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뭔가 불거질 것인지를 예상이라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2019년에 이루어질 예상 전망을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요. 선정할 때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이 심화할 것이다. 왜?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이 이게 뭔가 해결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서로 다툼의 끝으로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게 심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12월 1일 날 뭔가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하기는 해 놓아야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결과치가 한국에게 어쩌면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혹자는 예언을 하시기를 중국이 이겨도 한국이 문제고 미국이 이겨도 한국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이기면은 미국은 한국 시장에 중국과 똑같이 대응하려고 할 것이고요. 중국이 이기면은 중국이 한국을 또 가만두지 않을 것 같고요. 뭔가 깨름직하긴 한데 합의를 하고 뭔가 분쟁의 해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남북 경협에 대한 지식재산 제도 교류가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남북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제도나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고 지식재산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남북 교류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전기 또는 새로운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면은 지식재산과 관련되어서도 북한 사람을 직접 만나서 논의의 장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우리 한국에서 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등한시되어 있지 않느냐. 물론 인력과 관련되어서 많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은 있지만 이 지식재산에 대한 것과 관련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양성이 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부분이 지식재산 금융 부분입니다. 지식재산 금융과 관련되어서 지식재산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면 뭔가 타인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담보제도나 또는 특허 공제제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EU 통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국이 뭔가 떨어져 나가면서 블랙시트에 떨어져 나가면서도 지식재산과 관련돼서는 안 떨어져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루어지면서 단일 특허 제도가 EU 쪽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한 달이 남으면서 조금 국제적으로 급변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10대 이슈니 5대 이슈니 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주요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뭐 변경 가능성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혹시 변경이 있으면은 10대 이슈라고 해서 연말쯤에 다시 발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이렇게 18년과 19년에 대한 주요 이슈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